기준으로 볼까요? 뭐科目 기준으로 3쪽. 그 다음에 4쪽. 그 다음에 5쪽. 5쪽 괜찮아? 438, 그다음 8.3번.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 쪽 넘어가면 9쪽, 10쪽, 11쪽, 12쪽. 여기 개념이랑 확인 유지랑 풀어주세요. 아, 네. 개념 확인 쪽만. 네. 질문 있는 거 먼저. 그러면 12,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 19, 20, 21, 22, 23쪽, 24쪽. 그래, 괜찮아, 여기는? 한 큐가 풀면 괜찮다 이거지. 변형 발표까지 다 풀고 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질문 받으면 될 것 같고, 유리함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의 경우에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얘네들이 점근선 중심으로 가요. 이 문제들의 많은 문제들이 이 점근선에 관련된 정보들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요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대칭성은 점대칭하고 선대칭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점근선이 있고 뭐 x는 a하고 y는 b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나면 이 점근선의 교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이 a, b를 지나는 이 두 직선. 그래서 이 대칭성 세 가지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y는 x-p분의 k 더하기 q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 값에 대한 정보를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두 점근선에 수직으로 내린 이 수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에 대한 넓이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보여지게 된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돈이 되면 문제를 이제 쭉 풀어나가면서 정돈이 되고 나면 아마 유리함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약간 특별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건 1차분의 1차야. 1차분의 1차. 1차분의 1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역함수를 지금 역함수? 네, 얘기하시면 돼요. 역함수 앞에서 오케이. 합성함수와 역함수 부분도 있었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부분.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는 프린트 기준으로 몇 쪽? 프린트 20쪽에
부제로 보면 181쪽이네요. 181쪽. 181쪽에 366번. 딱 썼어. 자, 366번이네요.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y는 f의 2x 더하기 3 요거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의 gx 더하기 b이다. 두 상수 a와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이렇게 가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1차 함수의 실체는 없는 상태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1차 함수의 상태 자체는 모르는 거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f 안에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들어있지? 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 식의 형태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돼. 이게 아예 안 나왔어. 이거의 역함수.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주어져 있는 함수 y는 fx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잡았어요. 역함수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y는 f의 2x 플러스 3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라. x 플러스 3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라.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y는 f의 2x 플러스 3에서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t 빼기 3에 2로 나눈 값이 될 거고, 쉽게 이게 A고 얘가 B가 돼야 돼요. 답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할 거니까. 그리고 문제 자체에 A, B를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fx를 mx 더하기 n이라고 두면
주어진 식을 f의 2x 더하기 3으로 맞추면 n배의 2x 더하기 3 더하기 n이 되겠죠? 그쵸? 제가 일단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저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fx의 역함수는 gx야. 그지? fx의 역함수는 gx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기능이 x에 2를 곱하고 3을 더했지. 그지? 이걸 역함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2를 곱하고 3을 더했으니까 3을 빼고 2로 나눠야겠지. 그지? 3을 빼고 빼기 3을 한 다음에 2로 나눌 거란 말이죠. 2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죠. fx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gx야. 그지? 근데 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3을 빼고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gx라는 함수가 2분의 1의 g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의 역함수는 gx인 거고, 그지? 근데 여기다가 기능을 주기를 2x 더하기 3, 2를 곱하고 3을 더한 기능이 합성되어 있는 거야. x라는 그 문자를 2를 곱하고 3을 더해놨으니, 그지? 그걸 갖다가 거꾸로 하게 되면 그 역함수에다가 3을 빼고 2분의 1을 곱하는, 그러니까 2를 2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a라는 값이 2분의 1이 되고 b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설명상으로 뭘 가면 되네요, 그냥. 설마. 주어진 이 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역함수하고 그냥 요놈의 역함수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따로따로 구해서 그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y는 f에 2x 더하기 3이라는 이 상태에서 우리 역함수를 구하려면 원래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식에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식을 만들 수는 없고 여기에서 먼저 x하고 y를 먼저 바꿔놓고, 그렇게 되면 y가 x가 될 거고 f에 2y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f에 2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식이 x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 이걸 갖고 표현을 하면 그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구하면 굳이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겠네요. 그러면 gx가 n분의 1 x 마이너스 n분의 n, 요거 역함수가 이거 될 거고,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얘도 그냥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해보면 2mx 더하기 3m 더하기 n이니까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f 인버스 2x 더하기 3,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이 2m분의 1x 더 빼기 2m분의 3m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mx, n분의 1x 요거하고 n분의 n까지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걸 끌어내려면 2분의 3으로 묶어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는데, 2n분의 1의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하고 2분의 3 그리고 이게 남는 거야. 마이너스 2n분의 n 이게 남아있어. 응?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를 2분의 1로 묶어내면 2분의 1에 n분의 1x 빼기 n분의 n이 남고, 그지? 이 뒤에 것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얘가 gx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gx 빼기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답을 해야 이제 a가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임을 알 수 있는 거지. 너무 복잡한데?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게끔 해주면 좋은데,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때 g 서클 f의 x, y는 이 식의 모양으로 보면 g의 f, x가 되죠.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때 그러면 g 인버스
fx에 fx분의 1.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번에 할 수는 없겠다. fx를 mx 더하기 n, gx를 ax 더하기 b, ax 더하기 b, f 서클 g의 x, f의 gx, n배의 ax 더하기 b에 더하기 n. 여기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놈에 대한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요거의 역함수는 얘를 갖고 구해야 되니까 이런 거지. fx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그 안에 gx가 들어있어. fx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이 안에 2x 더하기 3이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이 f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저 gx가 ax 더하기 b니까 여기 앞에 a분의 1, 요 뒤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지금 이제 결국엔 보여드린 내용이 요 이야기예요. 여기 앞에 2분의 1이 생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간 건 이 안에 들어있는 2x 더하기 3 때문에 2로 나누고, 그러니까 먼저 3을 빼고 2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1차와 1차의 그 합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1차와 1차의 합성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놈이 a를 곱하고 b를 더했으니 b를 빼고 a로 나누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가 f 인버스 x 앞에 뒤에 붙게 된다. 진짜로 진짜지? 가짜면 안 돼? 이렇게 1차와 1차식에서의 합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일반화 시키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수업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가져. 뭘 진짜 수업하고. 또 다른 거. (373번) 373번도 좀 봅시다. 373번 식 전체 인집하면서 정의된 함수 fx가 x 더하기 a, 그 다음에 1000x 빼기 1,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 a부터 정하고 갈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네들은 3에서 만나야 돼. 끊기면 안 되지. 이게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다가 이게 연결돼야지 여기서 이 비어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야. 응? 그러려면 3에서 둘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3 더하기 a하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 빼기 1, 8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일단 5가 될 거야. 그지? a에다 5를 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거의 역함수가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14. 그럼 나는 f 인버스에 f 인버스 14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거부터 구할까? 이거부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것에 치역을 구해보면 a가 5야. 근데 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y 값이 8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얘는 y 값이 8보다 클 거야. 자, 이걸 왜 따지냐면 역함수에서의 f 인버스 14를 내가 뭐 b라고 두고 이 b를 먼저 구할 거거든요. 그럼 fb가 14가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14를 구하는 b는
아래서 그어야 되는 거야. 아래서. 그지? 아래에 있는 함수가 8보다 크니까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 b를 대입하면 3b 빼기 1이 14니까 그래서 b라는 값이 일단 5가 되고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5가 된 거야 이제.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f 인버스 5를 구해야 되잖아. 요번에 f 인버스 5를 요번에 c라고 잡고 그럼 fc가 5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위에 걸 써야 되지. 8보 잡거나 같은 거 위에다 대입하면 c 더하기 5가 5여야 하므로 따라서 c는 0이어야 됩니다. 그지? 최종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14의 값은 0이 가게 됩니다. 또 23, 24 괜찮아? 25, 26, 27, 28, 29 30, 31쪽 32쪽까지 나머지는 괜찮아? 됐어? 번호 됐어? 괜찮을까? 우리는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무리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y는 우변에 오는 식이 무리식의 형태가 이렇게 오는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는 그 식의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1차식이 들어갈 거고 그 1차식을 가지고 앞에다가 a배 그 다음에 d를 더하는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관계식을 둘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간 특수한 상황 한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리식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앞에 정리가 되어 있고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근호를 포함하다 보니까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제 그 무리식이라고 하는 게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곱근에 대한 설명들이 일부 나와 있고 근호 안에 들어있는 값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제곱근 뭐 여기 나와 있는 약간의 계산식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올 거고 그다음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이중분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중분호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없어진 부분이라 굳이 여기까지 그 프린트로는 4쪽이고 그리고 교재에서 242쪽에 그 이중분호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외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서 4쪽에 위쪽에 있는 무리수가 같은 조건 이런 것들은 좋은 이야기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라 A, B, C, D가 모두 유리수이고 그리고 루트 M은 무리수야. 무리수일 때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 되기 위한 A 더하기 B 루트 M이 C 더하기 D 루트 M과 같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A, B는 유리수고
루트 n이 무리수면 얘하고 얘는 더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숫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면 a하고 b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0이 되어야만 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무리수가 서로 같으려면 유리수 부분, 그러니까 우리 복소수에서 했던 것처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각각 서로 같을 때 두 무리수는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 우리가 특별한 조건 없이 이미 써봤어요. x 빼기 1에 루트 5가 루트 3이 있고 얘가 1 플러스 2 루트 3하고 같다. 그리고 여기서 x, y는 유리수다 라고 주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부분이 1하고 같아야 되고 x 빼기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는 2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가 3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게 3 되려면 1이 되려면 y는 2여야겠지? 마이너스 2여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이런 것들도 이미 써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교육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내용 설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개념 익히 문제로 한번 이 부분은 처리하고 갑시다. 5쪽의 1번 문제입니다. 5쪽의 1번. A라는 문자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여기에서 1번 루트 A-3의 제곱과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우리가 근우 안에서 제곱을 하고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써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습니다.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와 같아서 이 근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절대값 A 빼기 3, 절대값 A 더하기 3.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A에 대해서 A 빼기 3은 음수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거야. 근호일 때도 마찬가지야. 근호인 상태에서도 할 때 얘하고 얘를 나눠서 없앨 건데 얘가 음수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오케이? 마찬가지로 A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얘가 제곱하고 없앨 건데 얘가 양수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플러스를 유지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이게 양수니까 플러스에 A 플러스 3으로 갈 거고 이 결과가 6으로 표현되는 이 과정을 근호가 있는 식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루트에 바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A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A에 대하여 0과 3 사이에 있는 값들은 얘네들을 양수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안 바꾼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떤 양수인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0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여기서 5를 빼면 다 음수가 돼버리지. 음수가 되니까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앞에 있는 건 플러스니까 A 플러스 1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빼기 마이너스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 A 빼기 5가 또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주어진 값은 2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A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 판단하는 거 잘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되고 변형 문제 풀다 보면 506번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복소수 개념이죠. 우리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배운 것 중에서 이런 거 배운 거 있었어요. 루트 A하고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상황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건 언제? AB가 둘 다 0보다 작을 때지. 이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전용에서는 약간 달라요. 실전용에서는 여기다 반드시 등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A,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네들이 0이어도 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와 같은 결과가 된다. 오케이? 실제 문제 풀 때는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0도 포함시켜야 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나눗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A를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언제? 이때는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A는 양수고 B가 음수일 때잖아. 그지? 여기서도 실전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등호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는 A에만 등호가 붙어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아야 돼. B 쪽에 0이 안 붙는 이유는 분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모라서 여기는 0이 붙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알아야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근호를 가지고 있는 식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킬 건데 그 무리함수로 연결시킬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중에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y는 루트 fx라는 이러한 식을 만들어 나갈 거야. 함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실수라는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fx 자리에 들어가는 저 근호 안에 들어가는 이 f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루트 fx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근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위에 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밑에 거를 놓쳐. 밑에 거 놓치면 안 돼. 응? 이 이야기는 이제 함수 얘기하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fx도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루트 f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자, 6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주어지는 문제들 중에서 유리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묻죠. 뭐 유리화는 과정이야 뭐 수식으로 주어지든 문자로 주어지든 숫자로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유리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부분 분수처럼 우리가 유리함수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b 빼기 a분의 1로 바꾸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뭔가 패턴을 찾아서 규칙성을 찾아서 조금 더 복잡한 식의 계산을 연습했다라면 무리식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제가 509번으로 대신할게요. 509번에 있는 문제도 제가 이 페이지에 있는 건 이야기를 하면 fx라는 함수식이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루트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루트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모에 근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유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분모는 그래도 정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유리식이 아니라 무리식인 건 맞지만 분모만큼은 그래도 하나의 정수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게 분수의 성질인 거야. 분수에서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해주면 분모는 유리화가 되면서 1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만 남게 됩니다. 그치? 이게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지. 분모를 유리화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F1, F2, F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F99까지 더하는데 이런 거야. 내가 유리화를 안 한 상태의 이 식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리화를 하고 나서 이 합을 구하면 이 별게 아니에요.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제 F1이고 F2를 구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로 끝날 거란 말이지. 물론 얘네들을 이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생각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의 어떤 규칙성을 봤더니 앞에 있는 괄호에 앞에 있는 값과 루트 2와 그 다음에 나오는 괄호에 뒤에 있는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란 말이지. 여기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지워질 거고 루트 4와 이 다음 괄호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4가 지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99는 요 앞에 있는 플러스 루트 99하고 지워질 거라고 믿으셔도 되죠. 그지?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맨 마지막에 루트 110이 남아서 이 계산 결과는 불하는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무리식에서 알아야 되는 뭐 유리화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y는 fx라는 어떤 함수에서 fx 자리가 무리식으로 주어지는 함수를 우리는 이제부터 무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무리함수가 저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뭐 언제나 늘 y는 루트 뭐 x-1, y는 2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루트의 1-x의 제곱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y는 루트 2x 빼기 루트 x-3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무리식의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얘가 함수의 조건만 만족한다라면 얘네들은 무리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무리함수, 근호가 가지고 있는 그 기호만의 특징에 의해서 얘네들의 정의역 결정에 이 근호가 영향을 주죠. 정의역 자체는 근호 안에 들어가는 값은, 근호 안에 들어있는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안에서만 얘네들은 정의가 됩니다. 근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음수가 들어가면 그럼 얘네들은 실수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방정식 이후에 그 허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i라고 하는 값은 크기를 갖지 않는 수입니다. 양수, 0, 음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게 허수단위야. 그지? 허수단위 i는 양수야? 음수야? 혹시? 아니야. 뭔지 모르는 거야. 허수는 허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허수가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상에 허수를 집어넣을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3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만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 다시 얘기하면 이 x축상에 있는 모든 값들은 실수만으로 꽉 찼기 때문에 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마찬가지로 y축상에 있는 모든 값들도 실수로 채워졌으니까 허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만으로 표현이 끝난 거야. 그래서 굳이 허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평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얘네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엔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복소평면이라는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허수, 복소수에서 허수라는 놈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함수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허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호와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x값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무리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고1 과정에서의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 들어가는 식이 1차식으로 제한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두 개의 2차 함수의 역함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y는 x제곱에서 x를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y는 x제곱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1대1 대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2차 함수의 이 반쪽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역함수가 결국에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보면 얘네들이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게 되는 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이제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거야. x제곱이 y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x는 루트 y만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 역함수의 모양은 루트 x라고 하는 이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버려진 마이너스 루트 y가 2로 들어오는 거지. 요거의 역함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놈의 그래프는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반쪽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쪽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놈의 역함수의 모양은 기존에 있었던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y는 x가 지나갈 거고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그래프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돼. 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에 대하여 x가 0보다 큰 쪽에서 만들어졌던 함수의 역함수는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y는 루트 x, 그 다음 2사분면에서 그려졌던 y는 x제곱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더니 4사분면에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이 그래프들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가지고 또 똑같이 만들면 x제곱은 마이너스 y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y가 돼서 두 개의 그래프, 하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와 y는 또 하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 역시 이제 나머지 부분에 그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들에 대해서 첫 번째 y는 x제곱의 1사분면 파트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었더니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y는 루트 x라는 이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2사분면에 있었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요놈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에 대하여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의 위치가 2사분면으로 가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나를 채워주게 되면 이 그래프는 3, 4분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 3, 4분면에 있었던 걸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거지. 그지? 그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분면의 부호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1사분면은 x, y가 모두 양수지. 그러니까 x 앞에도 양수, 근호 앞에도 양수야. 자, 2사분면은 x가 음수고 y가 양수지. 그러니까 x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근호 앞에는 플러스가 된 거야. 근호 앞에 부호는 y의 부호야, y의 부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는 2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3, 4분면은 둘 다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된 거고, 4사분면은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x는 양수니까 x가 됐고 y가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근호 앞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알겠어? 자, 다시 이 그래프들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딱 결정을 할 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얘네들이 출발점이 있고 얘네들이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출발점과 향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거야. 이 네 가지 방향, 네 가지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출발점들을 잡아주고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 2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 3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 4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이 그래프들이 출발점을 잡을 때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처럼 정의역의 x좌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의 출발점이 0,0이 된 거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자, 2사분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근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된 거야. 이렇게 정의역의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근호 앞에가 양수니까 얘는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방향이 된 거지. 이런의 경우에도 x는 둘 다 x도 음수, y도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 4분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x는 양수죠. x는 양수인데 y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y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보면 얘네들이 향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둘 다 양수니까 1사분면, 음수의 양수면 2사분면, 음수면 3사분면, 양수의 음수면 4사분면. 오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출발점은 전부 다 이 다 0,0에서 출발한 거야.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형태가 되는 거고 저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킬 거란 말이지.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동될 때 x 빼기 p라는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지? 그럼 정의역의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루트 x 마이너스 p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여기다 q를 더했잖아. x 마이너스 p에다가 q를 더했고 0에다가도 q를 더하면 여기 나와 있는 y 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지? 이게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의 끝값 p와 y의 끝값 q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니? 라고 물으면 x 앞에 양수 그럼 오른쪽 y 앞에 양수 위로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분홍색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지. 응? 우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주어진 그래프에 최대의 변화를 주면 이렇게 되겠죠. A에 B에 x-p 더하기 q 우리가 다루는 1차 식이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에 대하여 최대의 변화를 준 건 이거야. 이 변화에서 자 A와 B는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A와 B의 역할은 A하고 B는 A와 B의 부호를 통해서 이 그래프가 향하는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A와 B는 부호만을 가지고 그래프가 향하는 방향을 정할 거야. A는 Y의 방향, 위아래를 정할 거고, A가 양수면 위쪽, A가 음수면 아래쪽, B가 양수면 오른쪽, B가 음수면 왼쪽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게 그래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근호 안이 0이 되는 x값과 근호가 0이 됐을 때의 y값 요게 출발점이 될 겁니다. 출발점이 될 거야. 알겠어? y는 3배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출발점은 근호 안이 0이 되는가? 1, 1 대입했어? 그럼 마이너스 3 남겠지.
요게 출발점인 거야. 어? 그리고 근호 앞에가 양수지. 위쪽으로 갈 거야. x 앞에가 음수지. 그럼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 위로 갈 거야. 왼쪽 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1,-3에서 출발할 거야. 1,-3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왼쪽 위로 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 y절편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무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 다 풀 수 있다. 그죠? 약간 지칠 수 있는 상황이라. 자, 여러분들이 7, 8, 9 쪽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7, 8, 9 쪽에 있는 내용만 한번 쭉 읽어봐. 쉬라고. 이거 읽으면서 좀 쉬어. 자, 우리 문제들 이제 하나씩 볼까? 7쪽에 뭐 간단하게 다음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4 그럼 이거 2x 더하기 4라고 하는 이 근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될 거고 그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y는 루트 4 빼기 2x 사실 바깥에 있는 게 정의역에 영향은 안 주니까 4 빼기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여기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정의역이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라 라고 해서 뭐 시계 모양들이 나오는데 y는 루트 2x 주어져 있는 y는 루트 2x라고 하는 이 값은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그리고 근호 앞에가 양수잖아. 또 y는 이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치역이. 오케이?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의 경우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야. 응? 근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작거나 같은 쪽이 되는 겁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2x도 그러니까 근호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근호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게 치역이 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오케이. 자,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정말 얘네들의 큰 차이를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굳이 궁금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면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2x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x에다 1을 넣어볼까? x에 1을 대입하면 위에 거는 1,1을 지날 거야. 이 밑에 거는 1, 루트 2를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y는 루트 x가 이렇게 간다면 y는 루트 2x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런 정도의 차이인 거야. 그냥 큰 의미가 진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서 다른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는 얘는 요 아래로 가는 거 있죠? y는 마이너스 루트 2x. 오케이? 이해하세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루트 마이너스 2x. 응?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으로 가는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대칭 이동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 y는 루트 2x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x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지.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을 거야. 그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y는 루트 2x가 y는 루트 마이너스 2x.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이 그래프는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둘러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대칭 관계로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일부러 하나 풀어드렸고, 얘네들을 가지고 주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그래프들을 보면, 뭐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볼게요. 쪽에 한 두 개 정도 볼까요? 거기 3번에 2번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 플러스 1. 제가 1을 좀 뒤로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근호항이 0이 되는가? 2, 그리고 1. 근호가 0이 되면 2,1이 이 그래프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출발점이라고 저거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출발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의역과 치역의 교점인 거야. 정의역과 치역의 교점인데 x좌표에 해당하는 2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을 갖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치역을 가질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이 점을 잡은 거고 2,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내려가는 기준에 왼쪽 아래로 가는 이 그래프가 x축이나 y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x 절편을 먼저 구해보면 y가 0이어야 돼요. y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1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게 1이 되려면 이 1이 0이 되려면 x는 1이어야 합니다. 그지?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1하고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1이어야 하고 따라서 x라는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1에서 만날 거고 이번에는 y 절편을 구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y 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y 절편은 1 빼기 루트 2가 되겠는데 1 빼기 루트 2면 원점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겠다. 이 정도의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완벽한 뭐야? 완벽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알겠나? x축, y축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요번에는 4번에 2번, 4번 1번, 1번으로 갈까요? y는 루트 3x 더하기 6 빼기 4. 자, 좀 빠르게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x 절편을 구하면 y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6 돼야 되거든. 이게 16 되려면 x는 3분의 10 돼야 되겠는데 3분의 10, 0을 지날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 4를 y절편으로 가져야겠는데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를 출발점으로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이쯤에 있네요. 3분의 10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뭐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 만나는 점이
루트 6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응?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너무 많이 왔구나 내가. 쏘리. 아니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2,4니까 이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가 이렇게 가고 여기가 루트 6 마이너스 4. 여기가 3분의 10. 원점 y축 x축 이렇게 가야겠다. 그지? 그지? 됐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x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y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그럼 x, y는 이거의 역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x 빼기 2에 더하기 3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물론 여기서 줘야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다라면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은 플러스만 가능하겠지? 이렇게 플러스만 가능할 거야. 그지?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된 거야. 이게 범위를 주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이게 범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범위로부터의 역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쉽게 생각할까? 주어진 함수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거야. 그렇다면 역함수는 y는 루트 x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응? 진짜로? 딴 생각하지? 아무 생각 안 하지? 생각했어? 그래? 눈에 힘주지 마. 자, 봐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면 나는 얘를 이렇게 할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야. 자, 봐봐. 기존에 있었던 얘가 y는 루트 x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y는 x제곱의 역함수야. 그지? y는 x제곱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1이니까 역함수는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일 거라고. 그지?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x 범위로 바뀌어야 되지. 역함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 루트에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1의 제곱, x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함수의 역함수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역함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야죠. 이게 이제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야기는 얘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구하려면 얘가 2차 함수의 역함수였을 거고 x축, y축의 평행이동량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무리함수도
역함수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역함수하고의 관계다 보니까 이제 그 11쪽에 특강 1번 문제 보시면 fx가 루트 x-1 더하기 1의 그래프하고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구할 때 우리 이렇게 구하겠죠. fx라는 함수가 루트에 x 빼기 1 더하기 1 1,1을 출발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지? 여기가 이제 1,1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하고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y는 x라는 요 대칭이 되는 이 축이 하나 여기에 개입이 되겠죠? 그 y는 x라고 하는 저 축을 여기다 그려봤더니 1,1을 지나면서 요점을 지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갈 거고 따라서 여기서 또 다른 교점 하나가 더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루트에 x-1 더하기 1하고 y는 x를 같다라고 두고 1을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x-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면서 여기로부터 x 값이 1과 x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그 교점은 1,1과 2,2라는 답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지?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근데 이제 얘가 하다 보면 두 번째 마포티가 2번을 보면 그 2번 박스 안에 보시면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함수의 모양이 감소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이게 가장 이 지난번에 예로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놈이 그 교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있고 그리고 요거에 나와 있는 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찾아보면 주어진 함수가 y는 x제곱 x의 제곱 맞나? 마이너스 x제곱인가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저 함수의 역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1,0에서 출발해서 얘가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기 1을 지나요. 응? 여기 저기 위에 있는 무리 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요놈은 여기 1,0을 꼭지점으로 해. 여기서 만나지 지금. 그지? 그리고 얘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지. 맞아?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응? 이 그래프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함수가 얘도 똑같이 쟤처럼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하고 y는 x하고 같다라고 줄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x 제곱과 같고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 값을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이 하면 루트 5가 나오면서 여기 만나는 하나의 교점이 있어. 이 교점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돼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면서 여기서도 만나고 있다는 거지. 0,1 그리고 여기서도 만나고 있다는 얘기지. 1,0 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점이 3개인 거야. 3개. y는 x라는 지점이 지나가면서 이런 점을 만들어내지만 요거 말고도 2개의 점이 더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하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1학년 수학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야. 알겠니? 응? 하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함수하고의 교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정말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합시다. 앞에 유리함수 파트는
유리함수 파트는 전체를 마무리하시고, 전체를 마무리하고 변형 발전까지 마무리하시고 맨 뒤에 베이직 문제들 다 마무리하시면 되고, 이 무리함수는 개념 익힘하고 확인 유제까지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개념 익힘, 확인 유제까지만. 21쪽에 개념 익힘, 확인 유제까지 풀자. 월요일 날은 이 내용들 한번